그렇다면 원장님, 이 안약 치료도 했고 레이저 치료도 했는데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분들은 결국에는 수술이 필요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증상의 호전보다도 이제 안압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안에 또 다양한 치료를 했었대도 안압이 조절되고 하지 않으면 수술적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술을 한다고 하여 손상된 시야가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가요? 네. 수술의 목적은 안압을 낮추어 적정 안압을 유지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수술을 함으로써 원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며 안전한 안압까지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수술은 내과적으로 내과적 치료를 거쳐서도 안압 조절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하게 되고 안압을 아주 낮게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선택하게 됩니다. 수술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섬유절제술, 방수유출 장수지 삽입술, 그리고 최근 개발되고 있는 최소 침습 녹내장 수술입니다. 네. 섬유절제술은 가장 기본적이고 고전적인 수술 방법입니다. 눈의 결막을 이용하여 여과포라는 것을 만들게 되고 이것으로 방수의 흐름을 유도하는 수술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술인 만큼 다양한 경우에 이루어지고요. 만들어진 여과포를 장시간 유지시키는 것이 이 수술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결막에 여러 차례 수술을 하셨거나 망막 수술을 한 경우 또는 눈에 심한 외상을 입은 경우라면 방수유출 장치 삽입술을 선택하게 됩니다. 방수유출 삽입술은 눈 안에 관을 삽입해 눈의 물을 밖으로 배출을 하는 수술인데요. 다음으로 최근 개발된 수술법인 최소 침습 녹내장 수술이 또 있습니다. 네. 기존의 두 방법은 안압 유지에는 용이하나 시력을 위협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술기도 까다롭고 그래서 이를 보완하는 안전하고 간단한 수술법이 개발되었는데요. 최소한의 시술로 안압을 낮춰주는 것으로서 간편하고 심각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장점입니다. 네. 하지만 장기간의 효과가 아직 입증되지 않았고 안압 하강의 정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어 앞으로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수술 방법도 참 다양합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좀 더 적절한 수술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술 후에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수술 직후에 바로 이 시야가 좀 넓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수술을 한다고 시야가 넓어지고 녹내장이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술은 내과적으로 안압 유지가 어려운 환자들에게 수술로서 적정 안압을 유지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수술 후에 최소 한두 달 정도 회복 기간이 필요하고요. 짧은 기간 동안에 주기적인 외래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수술을 한다고 병의 진행이 멈추는 것이 아니므로 수술 후에도 꾸준한 외래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이 녹내장이라는 병이 치료를 해도 또 수술을 해도 병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군요. 안타깝습니다. 그럼 원장님, 수술 후에 생각보다 경과가 좋지 않거나 혹은 수술 후 시간이 지나서 또다시 상태가 나빠졌을 때 그때 또 한 번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녹내장 수술 후에 재수술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같은 수술 방법을 쓰기도 하고 또는 다른 수술 방법을 써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한 번의 수술이 실패를 해도 재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의료진의 치료 방침에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좋은 의사들 안과병원의 김희준 원장님과 녹내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